간만에 제대로 만든 법정 드라마 우리나라에 있는지 각본상 처음 후보 알았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배심원들 리뷰입니다. 다들 유죄라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때는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배심원이 도입된 우리나라에 있는지 배심원 처음 제도. 그 첫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는 날, 이미 피고인은 유죄인 상황에서 형량만 매기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재판이었는데요. 여론이 쏠린 만큼 그저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배심원들 사이에서 어쩌면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재판은 점점 길어지고 단순할 줄 알았던 사건 역시 그 이면에 여러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법정 드라마 영화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러 온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배심원들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정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아주 간만에 본 정말 탄탄한 각본을 가진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배심원들의 주인공인 만큼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캐릭터들의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상당히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하는 작은 행동, 작은 대사, 성격까지 모두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하는 대사를 하는 데에는 다 그 정확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 대사는 오직 이 캐릭터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사를 아무나 대충 짓거려도 되는 그런 수준 낮은 각본과는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그동안 얼마나 캐릭터들이 일관성도 없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뭐 제가 칭찬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런 거 캐릭터의 일관성은 각본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그런 디테일들을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마치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던 완벽한 타인처럼 이 영화도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이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 고전 영화였던 12인의 성난 사람들과 뭐 사실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 캐릭터의 디테일이나 연출력은 상당히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냥 그 배심원들의 장면이 12인의 성난 사람들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표현하는 그 연출력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영화는 좀 일본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캐릭터의 디테일이 마치 일본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일본 영화들은 캐릭터들이 상당히 꼼꼼하지만 일부 캐릭터는 만화처럼 과장되어 있거나 뭔가 좀 자기적인 인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본 영화처럼 꼼꼼하고 가볍고 통통 튀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인물들이고 입체감도 또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야기는 무겁고 진지하게만 흘러가지 않고 어느 정도 가벼운 톤으로 진행이 쭉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배심원들 캐릭터 모두 개성이 또렷하고요. 그만큼 조연들의 연기, 캐릭터 설정까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배심원들끼리 꽁냥꽁냥 하는 장면에서 이 배우들의 합을 보는 재미도 있고요. 그렇게 좋았던 배심원들의 연기 중에서 오히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박형식 씨 그리고 조수영 씨가 맡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입체감이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편이었어요. 그만큼 조연들의 어떤 캐릭터 설정이나 연기가 너무 좋았기도 했고, 또 이 반대로 두 배우의 연기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또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판사, 재판장 역할의 문소리 씨 역시도 정치적이면서도 또 반대로 순수한 면도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캐릭터인데, 역시 문소리 씨가 너무 편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영화는 각본상 후보 또는 각본상을 뭐 어느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더라도 이견이 없을 만큼 훌륭한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대사, 작은 소품, 작은 설정들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는 그 꼼꼼함이 너무 좋았어요. 앞과 뒤에 어떤 적당히 연결되는 그 구조도 상당히 좋았고, 또 재판 드라마로서의 구성도 비교적 탄탄했습니다. 근데 원래 재판 드라마라는 게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형식은 다 똑같아요. 이 뭔가 재판 드라마 다 똑같아. 뭔가 잘 해결될 것만 같던 사건이 하나 있어. 근데 어떤 요소가 하나 딱 등장을 해. 그래서 이게 막 반전에 반전, 막 사건 수사에 나갔더니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서프라이즈가 짠 하면서 마지막에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막 긴장감 있는 판결 탁
끝나면서 뭔가 어떤 이게 인도애적인 메시지 탁 던지고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영화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근데 그 이후에 재판 드라마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구성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법정이나 뭐 재판 소재 드라마 혹은 이런 법률에 관련된 영화들 심지어 변호인마저도 사실 조금 엉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법률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뭐 재판이 주소재였든 아니었든 하여튼 다 그냥 그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만든 법정 드라마를 볼 수가 있어서 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법정 관련된 장면들 외에도 편집, 연출,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건을 다루는 사건의 플래시백 장면들도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구나 라고 인지를 할 만큼 어느 정도 무섭게, 어느 정도 공포감스럽게, 어느 정도 이질감 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서 몰입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분위기의 배심원들 얘기를 들려주다가 사건은 무겁고 진중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그냥 사건 자체도 그냥 얼렁뚱땅 가볍게 묘사를 했네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균형감을 잘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장면들의 이 꼼꼼한 연출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의 다음 영화가 조금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거 있죠. 배심원들의 결론하고 이 영화의 어떤 결말의 메시지가 뭔가 좀 강렬하게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보고 나오면 이 재판이라는 게 뭐 원래 이렇게 이 영화 안에서 법적인 논리도 맞고 뭐 다 맞고 뭐 과정도 맞고 다 맞지만 너무 감성적인 엔딩으로 끝이 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때문에 마지막에 슬픈 엔딩이 조금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균형감과 분위기에 비해서 과하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 중간선에서 딱 끝났으면 어땠을까? 너무 슬픈 엔딩으로 가서 이거는 신파 드라마가 아닌데 너무 신파스럽지 않았나? 뭐 아무리 배심원들이 법관만큼 냉정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중립은 그 감정의 중립은 지켜주길 원했는데 막 이렇게 울면서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 다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거나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통통 튀는 느낌에 또 동시에 진지한 연출도 살짝 돋보여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 가볍게 보기에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뭔가 막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막 이런 철학적인 메시지보다는 진짜 가볍게 보고 나올 수 있는 또 그러면서도 제법 괜찮은 이야기 구성을 가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예준킴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고전 영화인 12인의 성난 사람들 냄새가 물씬 나는 영화입니다. 의의를 제기하는 배심원이 8번인 것도 그렇고 소재가 존속살인인 것도 그렇고 물론 다룬 사건 자체는 달라졌지만 이번에도 혹시 다른 영화 짜집기는 아닐까 예고편만 봐도 염려됩니다. 제발 법정물 명작이 오랜만에 나왔으면 하는데 참 이건 좀 아쉽죠. 고전 영화를 아쉬운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일단 각본이 좋았어요.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정성이 느껴져서 저는 좋았어요. 배달부 인디님께서는 뻔한 PC 감동 신파물일지 제대로 된 법정 영화일지 원작 리갈 하이가 되거나 JTBC 리갈 하이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듯. 저는 리갈 하이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PC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볼만했어요. 불편한 거 이런 거 전혀 이게 이상한 건덕지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권선정님께서는 지금도 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은 참고 의견에 불과해서 배심원 의견이랑 재판장 의견이 갈리면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한계가 있지만 일부분 수용했다. 배심원 의견과 재판장 의견이 일치하면 대중적인 인식과 실제 판결이 결을 같이 한다라는 의의뿐인데 뭔 억지 갈등과 억지 감동을 줄지 참 기대되네요. 일단 억지 감동과 억지 갈등은 없었는데 그 슬프게 마무리한 거는 사실 조금 그건 저도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억지스럽지는 않았고요. 이런 어떤 배심원 제도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막 좋은 거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화도 아니고 그런 영화는 일단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어머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실망, 무엇보다 변호사 검사를 비읍시읒으로 만들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법정 영화의 매력을 없애버림. 아무래도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이미 결론이 있는 재판이고 또 배심원들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변호사 검사 캐릭터는 그냥 정치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얽힐 수밖에 없는 캐릭터로 소모가 되고 만들어졌죠. 아마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의 어떤 그 치밀한 재판 싸움보다는 그냥 배심원들 중심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비중을 확 낮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신다면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죠.
민우송님께서는 문소리, 권혜요, 크크크크 이런 배우들 나오는 것 자체가 또 PC 선동물 혹은 정치물 혹은 느그사회정의 혹은 또 이명박근혜 욕하기 혹은 내다빨 영화라는 거임. 참고로 권혜요는 진짜 대단한 인간임. 문성근보다 더 크크크. 일단은 PC 선동물 아니었고 정치물 아니죠. 그냥 뭐 어떤 거대하고 담대한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이 영화 안에서 녹여내지 않았으니까 뭐 느그사회정의. 근데 사회정의는 뭐 나쁜 게 있나요? 예, 누구든 정의는 좋은 거 아니었어? 이명박근혜는 눈곱만큼도 이 영화에서 비추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막 무슨 뭐 정치적이니 선동이니 뭐니 하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 일단 이 영화를 안 보신 게 분명하고 또 하나는 대체 그렇게 뭐가 찔리길래 이런 뭐 어떤 그 시대나 어떤 그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요소가 들어갔다 싶으면은 이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댓글을 다시는지 저는 참 뭐가 그렇게 찔리는 게 많은가 봐요. 후식 치킨님께서는 치킨은 후식이죠. 법학 전공자 입장에서 여태 나온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재판 절차나 판결문, 서술 양식 같은 부분에서 틀린 부분 없이 고증이 잘 된 것은 다행입니다. 법정을 다루는 많은 영화에서 변호사 한 명한테만 잠구해도 안 틀릴 것들을 여태 다들 틀려왔거든요. 저는 이거 100% 공감. 진짜 이 영화가 그냥 뭐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를 떠나서 법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교본 삼아서 보기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AA님께서는 좌빨 좌좀 정치 영화들이 이젠 지긋지긋하고 지겹다. 그동안 좌빨 영화들로 무식한 20, 30대들 좀비로 세뇌시켜보니 효과 아주 좋고 재밌지? 민주당 의원들아. 이거는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근데 뭐가 이렇게 찔려서 이런 댓글 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5, 60대는 유식한 줄 아나 봐요. 초어른님께서는 지금 우리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하지 맙시다. 뭔 소리야 이게. 이 뭔 개소리야. 한용리님께서는 이 영화도 한국 사회의 안 좋은 면 말하는 척인가요? 아닌데 뭐 그렇진 않았고요. 그냥 저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뭐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 영화 안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의 드라마로서 짜여져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댓글을 다실 수는 있지만 너무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세요. 보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도 저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장면이 많았던 영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법적인 부분이 말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상황들이 말이 안 됐던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저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했나 싶은 순간들은 분명히 있어.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인데 저렇게 대충 수사를 했다고 싶은 그 뭔가 엉성함은 좀 있긴 있어요. 나중에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끼긴 했어요. 조태현님께서는 한국판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비슷한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설프진 않았고 적어도 괜찮았습니다. 화이트 사이저님께서는 스토리는 갖춘 만화인 듯. 이 댓글. 김승태님께서는 바보. 이 댓글 상태가 전혀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댓글들 뭐 정치 선동 뭐 이런 댓글이야 뭐 그냥 그렇다고 쳐. 그분들 이게 머리 두뇌에는 그런 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근데 뭐 만화라느니 바보라느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전혀 상관없는 댓글들을 달고 계십니다. 참 재밌죠? 예. 어찌됐거나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참 재밌고 꼼꼼하고 각본도 잘 쓴 영화인데 어찌됐거나 이런 영화도 결국에는 뭔가 또 참고한 영화가 있고 또 그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 참 여전히 아쉽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각본이었고 또 그거에 너무 막 이 영화 너 베낀 거야 뭐라고야 하기에도 좀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기에도 영화의 연출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간만에 이렇게 좀 꼼꼼하고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를 봐서 그런지 좋았어요. 자 어찌됐거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